오늘 전문 면접관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면접관을 모시고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순서를 지금부터 진행할까 합니다. 아마 면접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접 볼 때 꼭 자꾸 낙방을 하게 돼서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모의 면접에 참여하는 피면접자는요,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그리고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에서 추천한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피면접자들의 1분 자기소개와 질의응답, 그리고 그것에 대한 면접관들의 컨설팅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자기소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른 사람의 면접 실황을 보시면서 나의 그 면접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관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문 면접관으로 초빙한 신소연 와이드 HRD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소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2년부터 취업 특강과 컨설팅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면접에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신규 직원 채용을 할 때 면접관으로 직접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김건태 처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호명하는 순서대로 피면접자들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명 순서에 따라 좌측부터 좌석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시번호 1번 송수빈님, 2번 박효준님, 3번 이다혜님, 4번 윤덕규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오늘의 주인공들이신데요. 네 분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연, 경례, 안녕하십니까. 네, 큰 박수로 호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지원자분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겠고요. 오늘 저희가 NCS 역량을 말하라 라는 주제로 공공기관 또 취업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저와 그리고 오늘 특히나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요. 본격 최초로 NCS 기반 선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채용 담당 전문가와 함께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면접을 이렇게 오픈된 데에서 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보다 제가 좀 떨고 있어요. 원래 면접은 밀실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해도 면접관들이 저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분들하고 저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실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원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송수빈 지원자, 또 박효준 지원자, 또 이다희 지원자, 윤덕규 지원자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기 너무나 기쁘고요. 편안하게 자신을 좀 어필할 수 있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1분 스피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수빈 지원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사무직에 지원한 송수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기금 고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시선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대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SNS와 학부 행사를 통해 전주대학교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전주대학교가 전라북도 내에서 1차 수시 경쟁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듯 다양한 고객들과의 차별화된 서비스의 경험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배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번 지원자입니다. 박효준 지원자 궁금한데요. 자 오늘 어필할 수 있는 1분 스피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원하게 된 지원자 박효준입니다. 저는 전기 안전 예방에 있어서 꼼꼼하고 주기적인 그런 설비 점검도 중요하지만
전기 안전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기 안전 예방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3년 동안 제가 초중학교생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같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함께한 경험과 그리고 특히 제가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를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 그걸 통해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전기 안전공사 교육에 있어서 안전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의 선정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의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랑을 나누어주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다애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입학하여 한 가지 분야가 아닌 많은 분야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노인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기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아리의 대표로서 70명 가까이 되는 동아리원을 직접 이끌면서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노인복지관에서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한 어르신분을 만난 후로 국민연금공단에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하게 된다면 저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성실함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술직 지원자 윤덕규입니다. 저는 측량기술자로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역량이 강한 인내심과 뛰어난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측량 실습을 할 때 폐학교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측량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업무였기에 저는 측량 일지를 꼼꼼하게 하며 선생님에게도 칭찬도 받았습니다. 군대에서는 군병으로서 대원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성실하게 근무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전문 기술인이 되기 위해 저는 얼마 전 지적기사 자격증이라는 것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대표로 하는 지적기술사의 자격을 갖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 효율 관리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면접을 하다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를 그대로 하는데요. 저는 면접관분께 정말 궁금했습니다. 처음 만나서 이런 스피치를 듣고 나면 질문을 먼저 하고 싶은 지원자가 이렇게 있다 하는데요. 네 분의 지원자 중에 어떤 분에게 좀 그런 마음이 좀 드셨을까요? 일단 네. 다 들었고요. 다 들었고 2번 지원자가 아주 네. 표정이 좋습니다. 표정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당장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뺍니다. 왜냐면 네, 오히려 빼시나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긴장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쪽으로 택합니다. 마지막 지원자는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또 배려를 해주고 자신 있는 사람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순서에 입각해서 1번 지원자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가장 먼저 합니다. 왜? 상식을 깨지 말아야죠. 1번이 제일 많이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하고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죠? 제 얘기가 맞죠? 자, 그러면 네, 긴장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번 요거는 지원자에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여러분들 긴장을 좀 풀어드리려고 제가 좀 이렇게 사심 없이 얘기한 겁니다. 네. 자, 1번 지원자에게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수빈 지원자인데요. 지원한 곳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자,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다를 받은 게 NCS 기반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집에서 밤에 좀 작성을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듣고 답변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그 조직이나 동아리 등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전주대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한 행사에서 내빈들과의 학교 캠퍼스 투어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거기서 무슨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죠? 네, 저는 그 행사가 시작하기 전 같이 일을 하기로 한 동료들과 함께 캠퍼스 투어의 동선을 먼저 짰습니다. 동선을 짜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준비하며 함께 시간까지 재며 하루 종일 연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실제 상황에서는 떨지 않고 잘 캠퍼스 투어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고요. 저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문제지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물어볼 말까지 다 있거든요. 네, 그걸 이따가 피드백 흔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번 아까 준비 많이 하셨죠? 다른 사람 거하고 상황을 좀 바꿔서 물어볼게요. 예. 최근에 그 동료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할 경험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 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이제 선생님 과제라고 하는데 영자 신문사에서 제가 거기서 이제 편집자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과제가 이제 영자 신문 발간이 가장 큰 과제였고 거기에서 이제 업무 총괄과 그리고 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관리 이런 쪽에 좀 초점을 잠깐만. 아까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면접관이 물어봤으면 물어볼 말만 대답해야지.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그 다음에 질문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역할이 뭐 있어요, 거기서? 저는 이제 편집장 업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업무를 총괄하고 이제 신문 발간이 좀 잘 될 수 있게 좀 조직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총괄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팀원들 간에 갈등 상황이 있었을 때 이를 좀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약간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했죠? 저는 이제 그때 갈등 상황이 문화부 선배와 후배 사이에 갈등이었습니다. 이제 업무를 후배가 해오지 않은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후배가 좀 화를 많이 내고 감정적으로 많이 드러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그들을 이제 탓하기보다는 업무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못했다 이렇게 꼬집기보다는 좀 다 해당되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주변 조건 때문에 좀 이렇게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좀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술자리나 커피숍 같은 데 가서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얘기를 했고 그 결과 좀 서로의 이제 문제점, 이제 그런 갈등 상황이 있었던 점을 좀 유연하게 해결한 적이 있어요. 아쉬움이 남는 데는 어떤 점이 아쉬움이 나와요? 그 일을 하면서. 초기에 제가 그런 징조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배 표정이 그날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좀 표정이 많이 좋지 않았고 미리 이런 걸 캐치할 수 있었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간 점이 좀 제가 실수했던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면접관님, 저희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밀실 면접을 주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 설명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NCS에 혹시 취조 면접 부분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그것도 비밀입니다. 취조까지는 아니고요. 취조까지는 아니고 네. 상황 대처하는 법을 좀 네. 익힙니다. 그래서 아까 오해하지 말라는 게 네. 조금 제가 이제 본래 성격은 안 그런데 상황을 어떻게 또 네. 극복하나 그래서 좀 그런 질문 드렸던 겁니다. 취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지원자분께서 당황하지 않고 잘 답변을 해주셔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세 번째 지원자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다혜 씨. 예. 조금 제가 길게 읽을게요. 이걸 아직 못 외워왔어요. 잘 읽을 테니까 잘 읽고 그다음에 좀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사원입니다. 당신이 속한 팀의 팀장이 적대 자리에 팀원을 끌고 가서 본인이 아는 사람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지시하는 등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팀원
모두 팀장에게 불만을 갖고 있긴 하지만 팀장에 관해 상부에 보고할 경우 팀 전체에 부정적인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 요지고요. 제가 이제 그 세부 질문 한 첫 번째 드려볼게요. 이 상황의 핵심적인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슈는 팀장님의 잘못된 윤리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다혜 씨는 어떻게 추천해 드리죠? 저의 상황이라면 저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팀장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이 부당하더라도 저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접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님께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을 하여 저의 힘든 점이나 고충들을 팀원들을 대신하여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원들의 불만사항은 제외하고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충들을 말씀을 드린 후에 팀장님께서 이렇게 개선해 줄 수 있는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내가 팀장이에요. 오해는 마세요. 머리 피도 안 맞는 것이 뭘 한다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제가 팀장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표 쓰시자. 사표는 쓰지 않겠습니다. 예, 오해는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혜 씨가 잘 얘기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조치가 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그 조직에서는. 정중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도 아무래도 잠시 조금이라도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들입니다. 네 번째 지원자입니다. 우리 유덕규 지원자분께서 많이 떨고 있으니 좀 감안해 주시고 질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하고 청중들 오해는 마십시오. 왜냐면 저도 요즘에 이제 TV도 많이 보고 좀 재밌게 하려고 아까 너무 지루하게 하니까 다 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고 특히 이제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 면접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조금 더 쇼킹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지원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사원입니다. 공사의 특성상 측량팀은 팀장, 과장, 사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그 과장하고 우리 그 지원자하고 평소에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적에 상담도 하고 이렇게 우위가 둔탁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장은 고객과의 친분에 따라 정확하게 측량하지 않을 경우를 종종 보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리 원칙을 준수하는 당신의 팀장은 과장이 측량한 것들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볼 일이 있다면 당신을 불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질문 내용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듣고 할 얘기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셔서 과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우선 팀장님에게 이 내용은 잘 모르는 척하고 알아보고 온다고 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이 안 나죠? 내가 다음번 질문 드릴게. 이 상황의 어떤 핵심 이슈는 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과장님께서 친한 사람은 측량을 제대로 해주고 친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측량을 대충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다른 말로 해서는 어느 것 같아요? 좀 다른 말로는 어떤 예를 들어서 도덕성이에요? 아니면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친구들하고 유대 관계가 좀 잘못된 거예요? 어느 거예요? 예를 제가 주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이 사람이? 저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성은 괜찮잖아요. 인간성은 친하다니 우리 지원자. 인간성은 괜찮지만 그래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건 꼭 도덕으로서 도덕성으로서 지키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나쁘게 조치를 하지 않고 저는 우선 따로 과장님께 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과장님에게 가서 이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잘 말씀드리며 과장님께 가서 직접 팀장님께 직접 잘 말씀드리도록 제가 설득해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과장이 그래요. 야, 너 후배라고 해서 좀 봐줬더니 게을른다.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닙니다, 과장님. 저는 그래도 과장님을 왜 이거 더듬어? 아닙니다. 저는 과장님은 언제나 영원한 파트너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번 더 눈 감아줘. 그래도 국토정보공사에서 추구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변화, 팀 전체의 협동으로서 저는 네, 이번에 우리 그 모임에서 자른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상으로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번 지원자들의 예상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가 유머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어떤 몰랐던 점을 지금 안방 면접에서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느꼈던 것이 저희에게 입사 지원서를 미리 다 사전에 전달할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얼마 전에 어제라고 좀 들었어요. 그렇죠?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이번에 따면서 그것을 꼭 피해야겠다는 의지로 지원서를 다시 저에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어떤 자격증이고 그리고 그걸 꼭 그렇게 전달을 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좀 피하라고 싶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취득한 자격증은 지적기사 관련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그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적 관련 자격증 그리고 제가 원하는 직렬은 측량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기술직 같은 경우는 지적 관련 자격증과 토익 500점을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토익 500점은 되지 않지만 우선 지적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저는 조금 더 한 발 더 앞장섰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지적기사 자격증보다도 그것을 꼭 알리려고 했던 그 적극성에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 한국국토정보부터 그 본인의 가치를 좀 살려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다. 2번한테 질문하고 2번 지원자님 질문일까요? 네, 이 박효준 지원자인데요. 마찬가지로 본인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매력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데 본인의 그러한 강점이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발로 뛰는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처음에 이제 기존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가르쳐 적이 있는데 흥미를 잃고 영어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다가 애들이 이렇게 시험 성적이 떨어지고 흥미도 잃는 것을 보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발로 뛰면서 그런 학생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좀 집중을 해서 이제 좀 알아보려고 이제 영어 교육 협회라든지 아니면 관련 이제 교수님과의 상담 그리고 현직 교사분들과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 등 해서 이제 그렇게 저만의 노력을 했었고 그 결과 이제 좀 게임 관련된 게임 기반의 그런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음악을 접목시킨 그런 영어 학습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적용해서 시험한 결과 학생들의 반응도 되게 좋았고 학생들의 영어 성적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이게 창조라는 게 아주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것이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새로운 것을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려는 시도 자체도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의 이런 창조적인 노력과 전문성을 이용해서 전문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경기안전공사, 경기안전공사 교육 측면에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네 분 성실히 답변해 주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닌데 주로 면접관들이 느끼는 뉘앙스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지원자. 1번 지원자는 너무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와서 자기 머릿속에 외운 걸 지금 막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질문이 또 다른 데로 빠질 수가 있어요. 또 물어보는 질문 다 하니까.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한 요지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답변도 쉬워지고 점수 따기도 좋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몇 가지 질문 더 드려야 되거든요. 준비 외에 질문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잘 될 것 같고요. 잘했어요. 네, 성수민 지원자의 피드백을 드자면 이제 어떤 것들을 말했는지 내용적인 요소와 또 직무와 관련된 요소들을 우리 면접관님께서 피드백 주신다면 저는 말하는 태도라든지 이제 방법적인 요소들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외웠죠. 너무 준비했죠. 그런데 저는 많이 준비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사실 완벽하게 준비를 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끊어있고 내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할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요 끝나는 어미 후에는 긴장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바로 뭐뭐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긴장하고 있구나, 외웠구나 라는 부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들 보면 어떤가요? 입을 그냥 한 번 다 물어줍니다. 그죠?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저는 하면서 1초, 2초의 텀을 주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굉장히 아이 컨택하는 부분들이 본인의 강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이 적당히 되고 있지만 어떤 사람과 사람이 있어서 기본적인 소통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 컨택 부분이 굉장히 호감을 주는 만큼 말하는 태도라든지 말하는 방법적인 요소가 조금만 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번 박효준 군 피드백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효준 군은 말을 잘해요. 근본적으로 말을 잘해요. 말 잘하는 사람들 그 단점이 뭔데 핵심이 빠져. 이리저리 설명하다가 진짜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핵심 워드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1번하고 좀 비슷한 내용은 1번하고 좀 다르고 1번은 외워온 거고 2번은 근본적으로 말이 많아. 말이 많으니까 말을 좀 줄이고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딱 하세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한 거하고 답변하고 시간이 비슷해야 되는데 혼자 다 써 시간을. 왕따당해요. 그러니까 좀 그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태도나 이런 건 너무 좋습니다. 표정도 밝고 너무 좋은데 핵심적인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단답형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평가위원들은 또 평가를 해야 될 그 키워드가 따로 있어요. 그게 나와야 돼. 그게 안 나오면 점수 못 드려요. 그죠? 그래서 설명을 잘 해야 되니까 아까 키워드를 많이 빠졌어요. 이상입니다. 네, 면접관님께서 굉장히 인상이 좋다라고 굉장히 호감도를 처음부터 표현을 해주셔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어플런스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태도도 마찬가지로 호감도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언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도적인 모습에서 좀 더 제스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면 이야기를 하실 때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좀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그냥 가만히 올려놓고 계시는데요. 많은 그 지원자분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도전하겠습니다. 너무 소심하게 하시지 마시고 너무 올리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면접관 하시면서 손을 좀 안에서 밖으로 빼는 오픈 제스처를 통해서 아, 나 이만큼 자신 있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태도적으로 보여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번 이다양 생각드리겠습니다. 이다양은 일단 상이 좋아요. 굉장히 선하고 착해 보여요. 착해 보이는데 아까 물어본 게 청렴 윤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겠다, 또 뭐 이렇게 안 하겠다, 구호만 외치지 대안이 없어요. 여기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렴이나 윤리 측면에서 보면 나는 뭘 어떻게 하겠다, 대안을 제시해줘야 평가자가 점수를 주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건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빠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내 지원자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자기소개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우리 이다혜 지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의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라는 멘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인지가 됐는데요. 어떤 스피치의 구조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핵심 부분을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3분 스피치든 1분 스피치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빠지는 것이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습니다. 까지만 진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본인의 그냥 사례일 뿐이에요. 기관에서 원하는 것들을 그 사례를 통해서 지원자가 무엇을 느꼈고 우리 기관에 함께 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가, 이 결과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칙이 있겠지만 저는 호사다마라는 스피치 법칙을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호감가는 아까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호감가는 한두의 멘트로 시작했다면 그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례를 갖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르신들과의 어떤 스토리자리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라는 본인의 사례, 다진 부분,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다짐하게 된다라는 요소를 꼭 느낀 점이 있죠. 배웠다, 분만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무릎 꿇지 않는 이다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마인드입니다. 내가 국민연금공단에 지원을 해서 합격이 돼서 입사를 하게 된다면 나는 이런 큰 나무가 되고 어르신들을 만남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고 무릎을 꿇지 않는 누가 되겠습니다. 라는 호감가는 멘트, 사례, 다짐, 마인드로 본인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처음 1분 스피치를 잘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자들도 적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4번 윤덕규님 드리겠습니다. 윤덕규 씨 군대 갔다 왔죠? 예. 원래 말을 그렇게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 단답적으로 가. 군대식으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명사용 대답하고. 그걸 설명까지 하려니까 연결 고의도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말을 까먹고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 까먹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식으로 가. 뭐 물어본 거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아니면 그렇다 아니다 해가지고 단답형으로 가요. 그러면 질문 몇 번 더 던지거든. 그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아까도 청렴윤리 쪽인데 말을 얼렁물고 왔잖아요. 내가 몇 번 기회를 줬는데도 그러면은 어떤 공무원이나 공무원 규정이나 아니면 공사 규정에도 보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국토정보공사에 입사한다고 그러면은 국토정보공사의 청렴윤리에 관해서 문제는 꼭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규정 하나 딱 달아가지고 근거를 대면 굉장히 좋죠. 예시 하나도 좋고 그런 거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매력이 끝나지 않는 친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효과적으로 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윤덕규 지원자 같은 경우는요, 이런 첫 번째 지금 처음 이렇게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는 굉장히 긴장을 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앞으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친구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요. 본인의 어떤 언어적인 표현들을 좀 아직까지는 서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을 질문하는지 그리고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경청하는 모습이 커뮤니케이션의 좀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 오늘 4분의 지원자와 함께 모의 면접을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께서 이런 면접을 통해서 어떤 실행가짐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짧게 이 모의 면접을 통해서 느낀 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면접 경험은 많지 않지만 모의 면접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할지 많이 배웠고요. 오늘 모의 면접을 하면서 저는 좀 외워서 말하려는 경향이 조금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연습해서 제 말로 말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면접을 보면서 이제 평가 항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이런 좀 부분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말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좀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번 모의 면접을 통해서 저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돌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취업지원센터 선생님들께서 저 면접을 나간다 해서 많이 트레이닝도 해주시고 발음 연습도 해주셨는데 제가 연습 훈련을 트레이닝을 해준 거에 비해 연습 부족도 부족이지만 제가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서 선생님께 실망을 시켜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 꼭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시험을 봐서 꼭 입사를 해서 우석대학교에 크게 적는 앞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토목환경공학과 4학년 윤덕규 이렇게 우석대학교를 대표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유쾌하시네요. 자,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는 항상 궁금한데요. 모의 면접이지만 실제로 우리 면접관 분이시잖아요. 귀한 자리에 자리해 주신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번에 신입사원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내 지원자 중에 4명은 안 됩니다. 딱 한 명의 지원자 어떤 분을 좀 합격해 주고 싶으십니까? 그런 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태도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윤덕규 씨, 또 송수진 씨 다 좋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경청하는 태도 보면은 뭐 다혜 씨, 박효준 씨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지. 또 면접위원도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5명 정도 들어가요. 5명 정도 들어가가지고 내가 점수를 잘 줬어도 가장 많이 준 것도 빼요. 가장 적게 준 건 또 그것도 빼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 점수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물어봤는데 그걸 고를 수가 없습니다. 고를 수가 없고 각자 특성이 있습니다. 4분 다 합격이 다 가능하고요. 다 좋습니다. 그냥 전부 다 합격시키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긍정으로 이렇게 선물해 주시는군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뭘까요? 바람 불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릴 때 돌려보셨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네, 말씀해 주시네요.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달려나가셔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것을 함께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별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